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법륜스님의 지금 이대로 좋다라는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나는 이유. 화가 나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내가 옳다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것이지요. 이런 감정은 내면에 깊이 깔려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옵니다. 화를 벌컥 내고 난 다음에 흔히 하는 말이 있지요. 나도 모르게 그랬다. 습관적으로 그랬다. 무의식적으로 그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감정이란 외부 경계가 내 업식을 자극하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습관화된 반응입니다. 이 말을 선뜻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우깁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는 기준 자체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과 그 안에서 축적된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에 따른 것이니까요. 말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이고 내 취향이고 내 기준에 불과합니다. 화가 난다는 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내 분별심 때문입니다.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가르려는 습관이 내 안의 도화선에 자꾸만 불을 댕기는 겁니다. 방관자와 참여자. 우리 주변을 보면 정치든 종교든 자기만 옳다고 외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정치는 종종 그런 극단적인 소수에 의해 좌우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시위하고 고함을 지르니까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 반대로 신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인격적으로는 참 좋은데 사회 변화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내 옷에 흙탕물이 튈까봐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돈을 내서 얼토당토하는 광고를 하고 시간 내서 시위에 나오니까 소수라도 여론을 주도합니다. 그걸 비난할 만한 일이 아니라 중도적인 사람들도 평화적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어요. 더럽다고 피하지 말고 악쓴다고 같이 악쓰지도 말고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삶의 태도를 바꿀 때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남을 고치려는 마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매사에 부딪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는 자기 습관대로 살아갈 뿐 나를 괴롭히고 화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 식대로 받아들여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성을 내는구나 하고 자꾸 돌이키면 짜증의 횟수도 적어지고 마음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내가 가진 습관도 잘 안 고쳐지는데 다른 사람의 습관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남이 안 고쳐진다고 화를 내면 결국 자기만 손해입니다.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끝내면 되고 평화롭게 살려면 당신이 옳아요 하면 됩니다. 내 의견도 고집하면서 같이 살겠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다투면서 살면 됩니다. 찌그럭거리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찌그럭거리며 살더라도 찌그럭거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이 되지는 않아요. 잔소리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짜증을 받아주기도 하고 인생이란 그런 거다.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투며 살고 싶지 않으면 당신이 옳아요 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사람을 사귈 때 너무 망설이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일단 마음 가는 대로 해보세요. 좋다고 고백했는데 상대가 싫다고 하면 쿨하게 알았다 하고 물러나면 됩니다. 이것을 상대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면 상처를 받겠죠.
그것은 상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한 결과일 뿐이에요.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는 커피가 싫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죠. 언제 어디서나 여러 사람을 만나며 인간 관계를 쌓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사귀면서 관계 속에서 배워 나가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살짝 아픔을 겪더라도 다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 탓할 필요 없다. 우리는 모두 자기 나름대로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나쁘면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며 남을 고치려 듭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부처님, 하느님, 조상님을 탓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사주팔자 탓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든 것은 다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똑같은 비가 와도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 제각기 다른 싹이 트듯이 자기 내면에 그런 씨앗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각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안으로 돌려 내면을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자아실현. 자아실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데 의미를 두면 혼자가 좋고 결혼하는 데 의미를 두면 결혼이 좋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승진을 해야 좋은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앉거나 돈을 많이 벌어야 자아가 실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과한 자리는 남이 볼 때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직무에 대한 부담과 무게감으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아실현이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무엇인가를 이룩해야 하는 것도 아닌 내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심히 보라. 우리는 상대에게 무언가를 말하거나 요구할 때 내가 원하는 어떤 대답을 듣겠다고 미리 정해놓고 그의 눈치를 봅니다.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성질을 내고 토라집니다. 남의 생각을 간섭하려 들어요. 간섭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가볍게 이야기해 보세요. 꽃이 피는 것도 제 사정이고 지는 것도 제 사정입니다. 꽃이 피면 꽃을 보고 꽃이 지면 잎을 보면 되는 것처럼 무심히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인생의 무게. 인생을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스로를 너무 위대한 존재로 규정해서 힘들어해요.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위축되어 살죠. 산에 있는 다람쥐나 토끼와 같이 우리 인간들도 그냥 나고 죽습니다. 다람쥐도 토끼도 괴로워하지 않는데 인간은 괴롭다고 합니다. 얼마나 속박을 받으면 날아다니는 새를 부러워하겠어요. 자기의 아상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스스로를 지나치게 우월하게 여기기 때문에 현실의 자기를 부족하게 여겨 스스로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삶을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훨씬 행복해집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일이 있다면 2번, 3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은 변하는 게 당연하다.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언젠가 상대가 나를 싫어하게 될 때가 있고 나도 상대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변하는 게 사실입니다. 좋고 싫음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마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줄 알고 그 변화에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좋다 하더라도 너무 들뜨지 말고 싫다 하더라도 너무 사로잡히지 않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지켜본다면 마음의 끊임없는 출렁거림 속에서도 참으로 한결같은 삶이 찾아옵니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생각에 집착하며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음을 알고 그 길을 가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지만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마치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알아도 잘 안 끊어지는 것처럼 삶의 관성에 따라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수행정진이라고 합니다. 자꾸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조건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에서 행복할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선택 장애로 괴롭다면, 어떤 일을 두고 이럴까 저럴까 오랫동안 망설인다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도 괜찮습니다. 밤잠을 안 자고 고민해도 쉽게 결론이 안 난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 결정해도 이익과 손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고민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민한다고 좋은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결정한다고 나쁜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망설이는 것은 손해는 보지 않고 이익만 얻으려는 욕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이익과 손실은 함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선택이든 할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망설여집니다. 화단에 핀 꽃. 식물원에 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집 화단이면 뽑아버려도 상관없지만 남의 집 화단이라면 뽑을 수가 없지요. 이럴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은 직장인데 나와 맞지 않는 상사나 동료를 만나면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이 괴로움은 나의 감정에 사로잡혀 생긴 것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굳이 그 감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동료와 친하게 사귈 필요도 없고 굳이 회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의 집 화단에 있는 꽃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을 인정하면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삶. 스스로 적게 쓰는 것은 검소함이라 하고 타의로 적게 쓰는 것은 가난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낮추면 겸손이라고 하며 타의로 자기를 낮추면 비굴하다고 합니다. 스스로 남에게 재물을 주면 기부했다고 하고 강요에 의해 주면 강탈당했다고 합니다. 모양은 똑같지만 자발성에 기초할 때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